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서 바이든 대통령 잠시 만나서 악수하고 내려오면서 실수를 한 거야. 말실수를. 욕설을 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장관인지 같이 간 일행한테 미국 의회 XX들이 법안 통과 안 시켜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약간 사담처럼 약간 남자들 거칠게 말하는 말투. 그러니까 완전 전형적인 욕설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약간 그런 비속어로 얘기를 한 게 기자한테 잡혔대. 그래서 그걸 보도를 해서 외교 참사라고 난리를 치고 그거를 이제 위대한 이슈 쇼츠를 찍으면서 내려오면서 참 세상이 마음의 시대로 가고 있구나. 옛날에는 위정자들이 그거보다 더 수치를 떨고 장희빈 그 역사물을 보니까 장희빈한테 얼마나 빠졌는지 숙종이 장희빈을 위한 정각을 다 지었대. 근데 그런 정각을 지어주는 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라든가 아주 그 나라에 필요한 정각을 짓지 자기의 어떤 그 첩이나 이런 여자를 위해서. 그때는 후궁도 아닐 때인데 그치? 근데 막 너무 빠져서 그걸 막 지니까 막 상소를 한 거야 신하들이. 장희빈한테 주면 안 된다. 저걸 줘서 그랬더니 숙종이 안 준다. 저거는 장희빈이 쓸 게 아니다. 그때는 장씨지. 장희빈이 아니니까 장씨 여인이 쓸 게 아니다. 이래놓고 다 짓고 나서 줬어. 어쩔 건데. 못 짓게 할까봐 그냥 쉴드 친 거지. 그리고서 줬어. 죽고 나니까 왕을 어떻게 해. 죽여 살려. 그 얘기 들으면서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됐겠어. 진짜 그거야말로 탄핵감이지 그치? 거짓말하고 막 주고 막. 옛날에 왕은 정말 주색잡기로 장노수 때 그 광해군 같은 경우는 막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의 그 성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거.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그 독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도 얼마나 그게 수치. 그 안에 청와대 안쪽에 아방궁으로 막 여대생 불러들이고 막 그런 야사들 많잖아요. 그쵸? 근데 그때 그런 게 하나도 안 드러났어. 왜냐면 권력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거로 재벌가 회장들의 그런 막 그 혼의 아들 막 이런 것도 많잖아. 그런 게 다 묻히고 그런 거를 다 수치로 다 이렇게 묻어둘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. 사실은 술자리에서 얼마든지 욕하고 미국 대통령은 안 그러나 뒤에서 욕하고 누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사담식으로 살짝 한 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이제는 정말 가릴 수 없는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미움이 정도가 있는 거야. 아니 그거를 외교 참사라고 보도했다는데 외교 참사를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이야? 그 기자지. 누가 알았다고 그거를 내서 그것도 막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서 우리나라 장관한테 슬쩍 한 조그맣게 귓속말로 한 얘기를 옆에 기자가 동행해서 갔었나 보지. 그러니까 밀착 취재를 한 건데 그걸 자기가 보도해서 외교 참사를 터뜨린 거지. 몰랐던 미국도 알게 하고 전 세계 우리나라 대통령은 수준이 이렇다. 이게 비속어나 쓴다. 이걸 알린 사람이 자기면서 누구 탓을 해. 그 사람이 미우니까 미움을 쓰고 내 미움이라고 안 하는 거지.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. 미움질을 하면서.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참 미움이 세다. 너무 센 거죠. 왜? 자폭하는 미움인 거야. 자기도 한국인이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수치는 본인의 수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수치인데 국격을 올려줘도 시원찮을 기자가 국격을 떨어뜨리네. 대통령 욕하고 이런 거 다 좋아. 여기서 수치 떤 거 다 보도하는 거. 근데 전 세계적인 수치를 왜 떨어? 윤석열 대통령만 수치가 아닌 거예요. 그 기자도 수치인 거야. 자기는 정의로 뭐가 정의인데 정의의 실현이 뭐예요? 자기의 보도 행태로 인해서 어떤 피해받을 약자가 도움을 받았거나 그치? 피해자가 구제받았거나 할 때 그게 정의로운 보도야. 아니 그 말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좋은 사람 누가 있어? 국격이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? 그 얘기를 듣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분이 좋겠어? 미국 의회가 기분이 좋겠어? 아무도 기분 좋은 사람도 없고 그치? 그걸 방송 안 했다고 해서 아무도 피해볼 사람이 없는 거야. 자기가 하는 행태가 맞다고 보나? 참 허물을 덮어줘야 될 판에 응? 자기한테 총구를 겨누는 미움이에요. 정말 그래서 그 기자 누군지 정말 자기 그 미움을 봐야 돼. 그 미움 때문에 자기가 망할 거야.
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수치 주고 혼란에 빠지고 나는 정의로운 기자인 척하고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치고 저 사람은 저렇다. 물론 잘한 거 없지. 윤석열 대통령도 수치 떨었지. 자기가 아직도 일개 검사라고 생각하는지. 나라의 대통령이면 언행이 항상 절제돼 있어야 되고 특히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집 밖에 나갔을 때 그리고 가까운 측근이라도 그런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누가 존경을 할까? 장관들 앞에서도 그런 언행하면 안 되지. 더군다나 관념이 많은 다 에고의 세상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요. 분별이 없는 세상 같으면 아니 나는 뭐 다 이해할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승질나면 뭐 뭔들 못해. 하지만 분별이 있는 세상에서 언행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조심을 안 해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치 맞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만 수치가 아니라 그 기자도 수치인 거야. 그 수치를 떨고 그거를 외교 참사라고 참 보도를 하고 연개소문이 아들이 셋 있었대요. 죽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러고 죽었대. 그리고 이제 통치권을 큰아들한테 물려줬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, 셋째 아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간신배가 있었던 거야. 그런 간신배의 그 조동아리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개소문의 큰아들이 어디 북방으로 이렇게 간 사이에 그 차남하고 그 셋째 아들한테 저 큰아들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이간질을 한 거야. 그러니까 이 둘째와 셋째가 믿지 않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걸 믿고 사실은 그때까지 당나라가 연개소문이 무서워서 쳐들어와도 번번이 패하고 쳐들어올 수도 없었지. 그랬는데 인간질을 해서 그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큰아들한테 가서 다 나라의 권력도 다 빼앗고 하여튼 엄청 심하게 한 거야. 큰아들한테가. 큰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괘씸해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한테 가서 항복을 하고 그 고구려의 비밀을 알려준 거야. 그런 어떤 그 외세의 침범을 막기 위한 그런 비밀 성곽이라든가 이런 그런 비밀을 다 알려줬겠지. 그래서 당나라가 침략을 해서 그때 크게 졌어요. 고구려가. 크게 지고 연개소문의 큰 그 첫째 아들은 거기서 상을 받고 그렇게 잘 살았대. 그러니까 모든 게 미움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야. 첫째는 그 간신배들이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그 미움 때문에 자기들도 어떻게 됐어. 고구려가 침략당해서. 고구려가 멸망했고. 그리고 그 연개소문의 그 두 아들도 그 말을 믿고 미움질을 해서 형을 갖다 믿지 못하고 미움을 써서 또 망했고. 큰아들은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면 그 아픔 느끼고 어디 산에 가서 살든지 해야 되는데 괘씸하다고 나라를 팔아먹은 격이지. 당나라에 가서 나라 비밀 알려주고 침략하게 들쑤셔서 항복을 하고 전부 미움이 일으킨 짓이거든. 지금 마치 그 얘기 듣는 것 같아요. 아니 미움질을 어디까지 할 건데 난 그 기자 양반한테 묻고 싶어. 어디까지 미움질을 해야 직성이 풀려.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면 차라리 밉다고 1인 시위를 하든지 기사를 쓰려면 나라 안에서 수치 떠는 거를 하든지. 왜 윤석열 대통령 그 기사를 내서 온 국민이 수치를 느껴야 되고 왜 나라의 그 수치가 온 세계에 알려져야 됩니까? 윤석열 대통령이 1만큼 잘못했다면 그 기자는 9만큼 잘못한 거야. 공식적으로 수치 떤 게 아닌데 그걸 다 까발려갖고 그걸 그렇게 하고 싶나?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은 거야? 아니면 뭐 수치 온 국민을 기분 더럽게 해서 수치 떨 모습을 봐서 다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겁니까? 참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미움이 참 무섭다는 걸 느꼈어.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게 미움이라는 거. 그 미움이 뭐예요? 자기 수치인 걸 모르는 거야. 미움이 자기 수치인 거예요. 그리고 수치를 인정 안 하면 그런 미움을 만나는 거야.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미움을 받는 거야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무의식 속에 그 수치당한 남자, 그 수치를 안 보니 그렇게 미움을 받고 분명히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굉장히 미움받았을 거예요. 수치당했다고 느끼는데 그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날마다 버렸을 거야. 그래서 자기보다 강자라고 하는 사람 앞에 쓰면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가 뜨는 거예요.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수치로 무시하고 수치스러운 미움질을 하게 돼 있거든. 바이든 대통령을 딱 만나니까 연배도 아버지 뻘 되고 강대국이잖아, 미국 대통령. 그러니까
바로 떴겠지.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.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에고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수치를 떨게 된 거예요. 무시하면서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소리를. 자기도 그게 안에서 뭐 문제가 생길 언어가 아니거든. 말이란 해서 도움되는 얘기만 해야 돼요. 되게 중요한 거야. 해서 도움되는 얘기나 남을 가르칠 때 또는 미움을 쓸 때도 남의 에고를 죽이거나 남을 가르칠 때 미움을 써야 되는 거지. 아무런 이익도 없어. 그 말을 해서. 그런 미움을 쓰는 말을 해서.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기분이 좋지도 않고 불필요한 언사를 하는 게 그게 수치예요. 그 수치질이야.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자리가 그 미국 한복판에 외교하러 가서 아무리 사담이지만 그거를 수치를 떨어버린 거지.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에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서울대 나왔을 때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, 그치?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자기 무의식 속에 그 에고, 마음을 안 보면 그렇게 실수하는 거야. 문제는 더 무서운 거 뭐냐면 그 에고를 알아차려서 죽기 전에는 그 에고가 지금 이렇게 막 난리쳐서 이럴 땐 또 이렇게 쏙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아직 살아있잖아. 다음에 또 그런다는 거야. 계속한다는 거야. 반복한다는 거죠.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. 알아차림이 이게 되게 중요해. 그 수치를 알아차리는 게. 그래서 내가 보고서 야, 저 위대한 이슈 아기들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자기 마음 올라왔을 때 안 보면 맨날 수치를 떨고 동영상 예전에 편집 못하고 그래서 나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거랑 똑같구나. 우리 여자 아기들 20, 30대 아기들이나 연륜이 그렇게 있고 공부한 사람도 위정자들도 똑같구나. 자기 에고를 안 보면. 그리고 생각해봐. 방미하고 그 영국에 조문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엔 총회 참석하고 이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? 이번에는 성과를 내고 정말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야지. 엄청 준비하고 갔을 거야. 근데 가서 남은 건 뭐예요? 아무런 성과 없이 망신만 당하고 여기 와서 또 국민들한테 질타당할 것만 남은 거야. 그가 아무리 애써도 결과물이 자기 마음을 안 보고 하는 행위는 아무리 애써도 반드시 허점이 있는 거야. 그럼 머리가 이길 수 없는 거죠. 잠재의식 속 에고를.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애쓰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. 조문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전부 다 내 뜻과 어그러지는 거예요. 에고를 안 보면. 특히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수치를 안 보면 그 약자의 수치가 나라고 인정 안 하면 수치를 떨게 돼 있어. 수치를 떨어서 약자의 위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그걸 명심해야 돼. 그래서 위대한 이슈에서도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그 마음 보라고 날마다 얘기하거든. 그리고 요번에 조문회교 할 때도 내가 거기 왜 가냐. 사실 유엔 쪽에는 어쩔 수 없잖아. 가서 연설을 해야 되니까. 근데 왜 가냐. 그 김건희 여사도 되도록이면 움직일 거 조금만 움직여야 돼. 자기 수치를 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. 그리고 그 자기 마음을 안 보고 움직일 때마다 항상 두려움을 느껴야 돼. 내가 무슨 실수를 할까. 그런데 방심하면서 두려움 안 느끼니까 바로 실수가 나오잖아요. 삼가 조심을 안 하니까. 엄청 무서운 자리인데 그 자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권력에 도취되면 그런 거예요. 자기가 대단한 줄 알면 에고는 참 그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서 질타당하고 미움받고. 그래서 위대한 이슈에서 맨날 말을 해주면 마음을 보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 댓글 달리는 분들 보면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됩니까? 이렇게 해야 됩니까? 저렇게 해야 됩니까? 맨날 물어요.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면서 하면 어떻게 하든 다 잘 돼요. 조문을 안 가도 총회에서 연설 안 해도 모든 게 순리대로 돌아가 잘 돼. 하지만 마음을 안 보고 거기 가서 아무리 애쓰고 조문하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해도 결과는 뜻대로 안 되는 거야. 좀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그 약자의 수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올라오면 가장 취약한 게 우리 아기들도 크게 올라오면 꼭 실수를 해요. 그게 올라오면 꼭 수치 떨고 이상한 짓 하고 폭망하고 가장 아프니까 그게 가장 아프고 제일 괴로워요. 그걸 봐야 되니 참 아프죠. 그걸 봐야 돼. 그걸 안 보면 어떻게 돼요? 두 가지 입장에 처하게 돼. 나도 모르게 수치 떨어서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수치 떠는 사람 보고 미움을 쓰거나 이렇게 되죠.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아기를 미워하는 게 자기한테 반항하고 이준석의 수치를 보면서 미워하는데 그 수치가 똑같아서 그래요. 분명히 이준석도 윤석열 대통령도 공통점이 있어.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당했다.
윗사람한테 되게 수치당하고 처맞고 이래서 되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내면에 있어요. 그 수치를 안 보면 투사하거든. 살면서 계속 자기보다 윗사람을 보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참고 뒤에서 미움질을 하고 수치를 떨거나 아니면 앞에서 막 공격하면서 반항을 하거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거죠. 지금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.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약자가 올라올 때 그게 나라고 인정을 해야지. 그걸 참으면 내가 수치 떨게 돼서 미움질을 하거나 미움을 받게 된다. 그리고 그 미움은 사실은 나라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미움이에요.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? 불과 며칠 전에 연개소문 이걸 보면서 야 미움이 진짜 무섭구나 딱 이랬는데 참 오늘 그 일이 터지면서 그 기자의 미움이 정말 나라를 망치는구나. 윤석열 대통령의 미움이 불씨가 돼서 어떤 미움? 자기 수치를 미워하는 거잖아. 아버지한테 수치당한 내 마음을 약자의 수치를 미워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 인정 안 하다가 수치 떨게 되고 또 그걸 들켜서 그 수치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 기자도 똑같아요. 윤석열 대통령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너무 미운 거야. 그걸 덮어줘야 되잖아. 아버지의 허물을 자식이 덮어줘야 되지. 우리나라 대통령의 허물을 우리나라 국민인 기자는 좀 덮어줘야 되잖아. 그게 무슨 정의감이야. 그걸 까발려서 그걸 수치 주고 미워하니까 그 미움이 나라를 아주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.